자, 1번부터 4번까지 먼저 해볼게요. 초과 부담이 0이다 라는 것은 초과 부담이 없다 라는 뜻이죠. 조세가 소비 활동이나 투자 활동에 중립적이다. 중립적이다 라는 건 뭐예요? 교란이 없다. 똑같은 말. 상대 가격에 변화를 주지 않았다 라는 개념이겠죠. 그죠? 그래서 뭐가 된다? 5가 됩니다. 중립세는 초과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맞죠? 중립세는 조세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맞아, 틀려? 틀렸죠? 조세 부담 발생시키죠. 근데 추가적인 게 없다라는 뜻이죠. 3번 초과 부담은 조세가 가져오는 실제 부담에서 조세의 징수액을 뺀 것과 크기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실제 부담이 100인데 중립세라면 조세 징수액이 100이다 라는 거고, 중립세가 아니면 얘가 80이니까 20만큼의 초과 부담이 발생한다 라는 것이고요. 초과 부담은 조세 부담의 전가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상대 가격의 변화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재화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것을 더 소비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가 요 초과 부담이 나오면 항상 뭐였어요? 우리가 대체 효과를 생각해야 되고, 대체 효과는 예산선의 기울기가 변하는 것이고, 예산선의 기울기가 변하는 것은 가격 효과고요. 그죠? 근데 가격 효과는 우리가 소득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대체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대체 효과를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없어야 된다. 그죠? 그럼 대체 효과만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뭐예요? 보상 수요 곡선을 사용합니다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는 거죠. 동등 변화 이런 것들은 제가 설명 안 했어요. 왜냐면 굳이 뭐 그걸 많이 물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등 변화랑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초과 부담을 측정하는 방법에서 나온 거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걸 뭐 얘기할 필요는 없고, 요게 더 많이 나오는 얘기였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이제 16번까지 시작합니다. 자, 시작할게요. 어제 넘어져가지고 집에 그거 있거든요. 그 집에 이렇게 균형 잡는 거 있어요. 혹시 알아요? 그 가운데 통나무 같은 것도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누라가 막 짜증을 막 내길래 그거 대답하다가 뭐 듣다가 멍 때렸거든요. 근데 갑자기 번쩍하고 내가 쓰러져 있는 나를 발견했거든요. 근데 그때 와이프가 되게 기분이 안 좋아했었는데 제가 넘어지고 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가 좋아졌어요, 다시. 근데 이제 팔이 아파요. 이렇게 팔을 짚었더니 근데 간만에 넘어져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그 진짜 영화처럼 넘어졌어요. 이렇게 가운데 이게 있고 이렇게 널빤지에서 다리 이렇게 올려놓는 이거거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근데 갑자기 번쩍하고 제가 이게 휙 하늘로 날아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공중에서 붕 이렇게 뜨더라고 제가. 그래서 이제 팍 떨어졌죠.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지켰어요. 네, 기분 좋아하더라고. 꽃이다 그러면서. 꽃이다 그러면서. 자, 5번. 왜? 뭐 나만 그럴 것 같아요? 다 그런 거예요. 네. 역시 슬랩스틱이 고전적이야. 고전적이야. 자, 5번. 초과 부담은 조세 부과로 상대 가격이 변화하고 이로 인해 민간의 의사 결정이 영향을 받음으로써 발생한다라는 게 초과 부담의 원천적 정의죠. 민간 부분의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중립세라고 합니다. 중립세. 그래서 중립세의 대표적인 건 인두세였고, 인두세는 단기에는 그렇지만 장기에는 영향을 미친다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중립세랑 유사한 게 뭐예요? 정액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였죠. 그래서 정액세 딱 나오면 뭐까지? 우리가 효율성은 좋지만 공평성은 안 좋아요 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다 이제 연결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세율이 높으면 초과 부담이 줄어들지만 조세 수입은 늘어난다. 아까 한 거죠. 그래서 세율이 높으면 우리가 얘는 MC 곡선이 수평일 때만 쓰는 거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외우셔도 문제를 푸는 데는 객관식엔 지장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율이 높으면 초과 부담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랑 했을 때 우리가 그 선형 누진세 할 때도
요 얘기를 이제 부의 소득세 할 때도 얘기를 한 거죠. 똑같은 논리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줄어들지도 않고 총 조세 수입이 늘어나지도 않죠. 이건 레포 곡선으로 설명을 한 거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초과 부담은 커진다라는 거죠. 그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커지면 초과 부담은 커져요, 안 커져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냥 탄력성이 크면 초과 부담이 커진다 정도로 기억을 해두시면 객관식을 푸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초과 부담은 대체 효과에 발생하기 때문에 보상 수요 곡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상 수요 곡선인데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를 모두 고려하는 것을 보통 수요 곡선 또는 통상 수요 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랑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상만 쓰면 됩니다. 보상만 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0번에 보시면 초과 부담은 조세 부과로 인해 민간 부분의 의사 결정이 교란되기 때문이다. 교란, 그죠? 대체 효과 라는 얘기고요. 자, 11번 초과 부담은 조세 부과로 인한 후생 비용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죠. 우리가 후생 비용이라는 게 뭐다? 우리가 잉여의 감소분이다라는 거죠. 잉여의 감소분이다. 그죠? 그러니까 맞는 얘기고요. 종가세는 상대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종량세나 종가세나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거죠. 왜 가격 자체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X고요. 그 다음에 종량세는 양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종량세나 종가세나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좀 다른 거죠. 종량세는 이제 개당, 종가세는 가격이 일정 비율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걸 그릴 때 항상 어떻게 그리냐면 여기가 Q고 여기가 P였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가면 뭐였어요? 종, 양세.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 뭐예요? 종, 가세죠. 근데 여기가 XG의 가격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상대 가격이라는 것은 XG와 YG의 두 개의 가격이 동시에 등장해야 되는 건데 이건 하나만 얘기한 거였으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뭐 부분균형 분석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조세 수입의 크기는 증가한다. 감소할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왜냐면 탄력적이다라는 것은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세금을 부과하면 가격이 올라가는데 수요량이 급속하게 감소할 거다 라는 것이죠. 15번 상품에 부과된 물품세의 초과 부담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크기에 비례한다 라는 거죠. 비례한다. 그죠? 비례한다. 자, 그 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조세의 초과 부담은 작아진다 라고 돼 있죠. 초과 부담 뭐예요? 커진다. 그죠? 그래서 됐고요. 자, 27번까지 하고 잠깐 쉴 테니까 27번까지 해보세요. 자, 17번 어떤 재화의 시장 수요 곡선과 공곡선이 이렇게 있다. 정부가 이 재화 1단이랑 100원을 소비자에게 부과했을 경우 사중적 손실은 100이다 라는 거죠. 그죠? 근데 뭐 계산할 필요가 없고 얘가 뭐예요? 이렇게 Q가 50이죠. 그럼 Q가 50이라는 것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수요가 있다.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과했다라는 것은 지금 소비자한테 부과를 하면 소비자의 수요가 뭐예요? 내려가겠죠? 그죠? 내려가겠죠. 그럼 내려간다고 해서 이걸 소비자한테 부담을 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걸 다 누가? 공급자가 부담을 하는 거니까 이 량이 변화가 없으면 뭐예요? 초과 부담은 없는 거죠. 다만 우리가 헷갈리지 않아야 되는 건 뭐였다? 만약에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고 수요가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조세를 부과하면 어때요? 가격이 이만큼 올라가겠죠. 그죠? 그럼 소비자가 다 부담하는 거죠. 근데 거래량이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여기는 초과 부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였다? 누가 100% 부담하느냐에서는 여기는 공급자, 여기는 수요자가 맞지만 초과 부담은 얘는 안 생기고 얘는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거래량의 변화가 없어야 그죠?
초과 부담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럼 거래량의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다시 표현하면 한쪽이 뭐였다? 완전 비탄력적이면, 한쪽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우리가 초과 부담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7번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이런 조세가 나왔을 때 그래프부터 그리지 말란 얘기예요. 그냥 와 이제 P0 Q 야 이제 그리고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왜 그리느냐 알지? 왜 그려요? 내가 오늘 기분이 좋아. 그릴 줄 알아 나 이제. 그럴 필요 없다. 이런 건 그리자고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그린 사람 2명이 웃음 봤어 지금. 네. 자 18번. 그래서 이게 X죠. 18번. 보상 수요 곡선의 탄력성이 클수록 대체 효과는 크게 초과보다 커진다. 이 보상이라는 건 당연히 붙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탄력성이 클수록 대체 효과가 크고 초과보다 커진다. 맞죠? 대체재가 많은 재화일수록 그 재화에 대한 과세로 인해 초기되는 사중 손실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의 탄력성은 뭐였어요? 우리가 사치품 똑같은 말이 뭐였다?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대체재가 수. 그죠? 그 다음에 장기 뭐 이런 것들이죠. 그죠? 이럴수록 뭐예요? 탄력적으로 바뀌는 거죠. 클수록 장기로 갈수록. 그죠? 요거였어요. 그죠? 그 다음에 공급이죠. 공급 뭐였어? 우리가 저장 비용이 길수록. 그죠? 그 다음에 생산 기간이 길수록. 그죠? 그 다음에 단기일수록 얘는 뭐예요? 비탄력적이에요. 그죠?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체크해 두시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정도는 이제 눈치껏 살펴봐도 돼요. 왜냐면 이게 막 100% 재정학에서 막 물론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건 맞지만, 그죠? 그래서 얘는 어때요? 수요에서 대체재가 많은 재화일수록이죠. 탄력적이다 라는 거니까 사중 손실은 커진다. 5가 되는 것이죠. 20번. 한 상품에 부과된 물품세의 초과 부담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증가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크기에 따라 증가한다. 맞아 틀려요? 맞겠지? 뭐 이것도. 그러니까 수요나 공급에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우리가 수요 쪽만 얘기했잖아요. 근데 공급도 그래요. 근데 이게 우상향, 우하향인 경우에 또 달라지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다만 이제 이러면 누가 더 부담하겠어요? 소비자 쪽이 더 부담을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탄력성이니까.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의 사중 손실은 뭐예요? 작아지겠죠. X가 됩니다. X가 되겠고요. 22. 수요와 공급 중 하나가 탄력적이거나 모두 탄력적이거나 조세를 부과하면 상대적으로 거래량은 뭐하게 크게 감소하겠죠. 가격 조세를 부과한다는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탄력적인 것은 가격의 변화일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격보다 수요량이 공급량이 확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탄력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래량이 크게 감소한다. 표정들이 뭔 소리야 임마 이런 표정들인데, 얘기죠. 자, 우리가 누워있으면 탄력, 서있으면 비탄력이 기본이었잖아요. 그럼 누워있고 서있고, 그죠? 그러면 얘가 탄력 비탄력이지 않습니까? 공급이 이렇게 있었죠. 그러면 세금을 부과하면 처음에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종량세를 공급자에게 부과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가격은 이만큼 오르고 거래량 이렇게 감소하는 거고, 탄력적인 경우에는 가격은 얼만큼 오르고 이만큼 오르고 거래량은 이만큼 증가하는 거죠. 감소하는 거죠. 이제 탄력성의 정의 정도는 이제 아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23번. 한 상품에 부과된 물품세의 초과 부담은 세율의 크기에 따라 증가한다. 따라 증가하는 거 맞죠? 비례라고 안 했으니까. 비례는 1대1 등 증가는 하는 거잖아. 오고요.
초과 부담의 크기는 세율의 제곱에 비례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그 다음에 25번 초과 부담은 판매량에 비례한다. 판매량이 뭐예요? PQ죠. 판매량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우리가 이제 소비 지출액이라고도 하고 기업 수입이라고도 하고 매출액이라고도 합니다. 왜 이게 뭐니까 T 곱하기 P 곱하기 Q가 TR 토탈 레비뉴이기 때문에 뭐 말을 바꿔 쓰는 데는 뭐 전혀 지장이 없어요. 자, 종가스의 부가시 초과 부담은 가격에 비례한다 라고 했죠. 뭐 가격에 비례하겠죠. 가격에 비례하겠지. 그죠? 그래서 지금 요 문제의 포인트는 얘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냥 세금을 부과했을 때 초과 부담의 공식으로 단순하게 좀 기억을 하시면 어떻겠냐 라는 것이고요. 초과 부담의 결정 요인은 세율, 수요의 가격탈성, 과세선 지출액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과세선 지출액이 뭡니까? P 곱하기 Q다 이거죠. 이랬습니까?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이번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서 정리해 보실 건 뭐냐면 그 토픽 22에서 지금 10번부터 12번, 14번까지가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 그죠? 10번에 14번까지 하신 분이 된 다음에 1, 2, 3, 4, 5로 와서 그걸 이해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점검을 해보시고. 두 번째는 지금 98페이지에서 99페이지, 100페이지까지는 우리가 초과 부담의 의미를 정확하게 보시는 거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탄력성 그리고 요 공식 있죠? 아까 썼던 공식 고정 공식을 잘 이해할 수 있느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쉬었다 하겠습니다.